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단원 FM 공동체 라디오 문화랑 예술이랑 그 29번째 시간이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방송을 들으셨던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27번째 방송이라고 외치는 저의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지난주 방송이 28번째 방송이었는데 말이죠. 그런 사실들이 발견될 때마다 문득문득 무척 부끄러워집니다. 네, 회차도 제대로 못 챙기는 DJ가 다 있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지만 재미로 생각해 주시고, 네. 오늘의 이 시간은 문화랑 예술이랑 29번째 시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지난주 방송 재밌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단원 FM 문화랑 예술이랑 시간에 제가 시각예술인 분들, 미술 쪽 예술인 분들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죠. 정재민 회화 또 설치미술 하시는 작가님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공예 쪽 그 예술가는 또 처음으로 소개를 드린 것 같았어요. 사실 제가 그 안산에서 열심히 예술을 하고 있고 수많은 예술인 분들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저는 연극 베이스입니다. 제가 극단을 만들기도 했고 무대에 서서 연기를 하는 배우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지금도 세월호 어머님들로 구성된 극단의 연출을 맡고 있는 것들을 여러 제 방송을 통해서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연극 베이스다 보니까 연극인들과의 관계도 좀 관계망이 좀 넓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랑 예술이랑 해서 소개 드리는 예술인들 중에는 연극 쪽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저의 어떤 인맥과 관계망이 그 정도다 생각해 주시고, 또 특별히 도예가님을 또 모셨으니까 또 도자기의 세계로 빠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이재용님 와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올해도 저와 함께 방송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방송 녹음, 그러니까 이 라디오 방송 녹음이 처음이셨을 텐데 생방이 아니라서 조금 덜 떨리셨겠지만 어쨌건 라디오 방송 저와 함께 1시간 동안 통으로 녹음한 게 처음이셨을 텐데 지난주 방송을 해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런 게 뭐 저도 처음이라. 근데 이제 그 질문이 좀 구체적이셔서 설명이 좀 그나마 추상적으로 안 할 수 있어서 그냥 있는 거 아는 대로 설명드린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원래 알고 지내던 예술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술인들이 만들어가는 예술 세계를 또 이제 방송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재밌고 그것도 알게 되는 과정이 되게 즐거운데, 지난주 방송에서도 이 도자기 굽는 기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분청사기라든지 뭐 상감 기법이라든지 또 불의 이 불가마를 통해서 산소양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대단히 흥미로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난주 방송 말미에 우리가 안성 공예센터 얘기를, 공예문화센터인가요? 안성 공예문화센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여기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안성의 공예문화센터를 추진했던 주체가 안성의 공예인들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네네. 안성 공예가회 네네. 라고 하는 곳에서 안성에도 이런 공예문화센터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뭐 그 공예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어를 여러 가지로 상상을 했을 것이고, 그 내용을 가지고 어쨌건 안성 우리 시장님
어쨌건 건의를 드린 거고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네. 지난주 방송에서 안산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 얘기 또 이제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 공예라는 장르 자체가 일단은 생산품, 그러니까 생활에서 쓰이는 것들이 주로 시작이 그런 거부터 시작이 됐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쓰이는 네네네. 네, 여러 물건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목공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체험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분진이라든지 뭐 설비가. 그런데 금속공예, 예를 들어서 반지, 뭐 네, 귀걸이, 네. 목걸이 이런 거 만드는 거는 간단하게 커플링 같은 거, 그렇네요. 네, 네. 쉽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뭐 상징적인 의미도 좀 남길 수 있고 뭐 도자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체험하고 가면 최소한 일주일 보름 후에 찾으러 와야 되는 네네네. 요런 단점은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나머지 이제 뭐 한지공예 뭐 그 섬유공예 이런 쪽은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도 가능하고 하루 이틀 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생활권에 밀접한 장소에 있다면 부담 네네. 없이 오며 가며 이제 들을 수도 있고 음. 그런 공간들이 앞으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더 많이 필요하다. 네네. 그리고 공공의 예산을 그런 쪽으로 좀 더 많이 좀 사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예센터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 들어갈 공예의 종목들이 다양하겠군요. 그렇죠. 네, 그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 나누면서는 제 머릿속에는 이제 도자기 공예만 떠올렸었는데 금속 공예, 패브릭 공예 뭐뿐만 아니고 다양한 공예 그 체험들을 그 센터 내에 둘 수 있고 그러면은 사실은 뭐 도자기에는 별 관심 없는 시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또 이 금속 공예는 관심 있는 네, 그러면 네. 또 그런 또 골라서 체험을 할 수도 있겠고 뭐 지난주에 뭐 성포예술광장 얘기도 했었고 삼부광장 얘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경기도미술관이 또 화랑유원지에 있으니까 네, 또 네. 화랑유원지에 공예센터가 있는 게 또 서로 만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너무 좋죠. 그러니까요. 예, 전시장이 전문 전시장이 따로 있고 음, 그 옆에 시민들이 전시 보고 체험도 하고 가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이 연계가 되면 너무 좋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만든 작품들을 좀 특별 전시로 기획 전시로 너무 좋죠. 경기도미술관이 또 네네네. 품어서 할 수도 있겠고 머릿속에 그림만 그려도 되게 행복해지는데 이게 현실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이제 뭐 그 말씀하시기를 이재용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안산에도 공예센터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다음 지방 선거 때 진영을 가리지 않고 시장 후보님들께 이 공예센터의 안을 좀 이렇게 제안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계시는 우리 시장님 이민근 시장님 네네. 재임 시기에도 제안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문화와 예술에 또 관심이 네네네. 있으시기도 하고 하니까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안산시 공예하시는 분들과 함께 지금 이민근 시장님께도 제안을 해보면 좀 성과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한번 밝혀봅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방송에서 우리가 그 노동자분들의 도회 공간인 토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반적으로 많이 했는데 네. 오늘 방송에서는 도회가 이재용 개인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재용님을 안지는 되게 오래됐고 또 이렇게 이래저래 뭐 여러 계기들에 뭐 술도 한 잔씩 하고 했지만 또 이제 공적인 이야기, 집단과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많이 하시면서도 개인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 되게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자, 전공자시잖아요. 네네. 네, 도자기를 전공했단 말이죠. 학번을 여쭤봐도 됩니까? 네, 84학번입니다. 84학번. 네. 84년도 당시에 예술 전공 대학생. 네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대단히 뭐랄까요? 좀 앞서간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되게 그때 당시에는 부모님들이 예술 전공하겠다고 하면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막 반대하기도 하고 네. 충분히 그랬을 것 같은데 네. 그때 청소년기 고등학생 때 나는 대학을 예술을 전공하는 뭐 도자기를 전공한 대학을 가야 되겠어 그걸 전공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떤 계기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고등학교 때 도자기를 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때는 그냥 미대. 미대. 예. 그냥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미술부를 했었고. 아, 근데 중학교 미술부를 하다가 네. 고등학교를 갔는데 네. 부산에 이제 동천고등학교라는 데를 갔는데 네네네. 그 학교도 좀 독특해요. 어, 동학 천도교 합친말이 동천입니다. 동천고등학교.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천도교 재단은 아마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사학, 그러니까 천도교 사학재단이군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뭐 음. 동경대전을 바이블 대신에 어머.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이제 기독교 기반 이제 사학 같은 경우는 채플 시간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린다든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동천고등학교에서는 동경대전을 가지고 공부를 했나요? 예, 일주일에 어머나, 한 번씩. 어머나. 네, 재밌네요. 네. 네네네. 그리고 네. 1회 제가 이제 입학했을 때 1회예요, 1회. 제가 1회 졸업생이라 선배들이 없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동기들끼리 좀 낯선데 미술 대회에서나 미술부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저하고 중학교 동창 중에 이제 미술부 했던 친구도 두세 명 있고. 그래서 이제 미술 선생님 찾아갔죠. 네, 네. 미술부 만들어 달라. 고등학교 때는 없었구나. 네네. 근데 중학교 때 미술부 했던 애들이 몇 명 있으니 모여서 오케이. 이제 가서 그래서 네, 주로 모여가지고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아, 좋습니다. 이제 요청을 드리니까 네. 뭐 교장 선생님 허락을 받아서 미술부가 만들어졌죠. 네네네. 그 이후로 이제 계속 매년 인근 학교랑 같이 네. 해서 미술 선생님들끼리도 이제 연락이 되시니까 미술 대회를 간 거예요. 계명대학교 미술대회. 그때는 홍대 미술대회. 아, 미술 대회를 그냥 개인 자격들로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챙겨서 예. 미술부 그러니까 10명 뭐 이렇게 한꺼번에. 근데 그 시절에 우리는 이미 이제 1박 2일 다녀오는 거는 좀 몸에 익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울로 올 경우도 있었고 홍대 같은 미술 데는. 대회를 하려면 대구의 네. 계명대학교 또 뭐 마산 경남대학교 이런데 그리고 진해 군항제 때도 미술 대회가 있었고 있었죠. 네네. 밀양 아량제 때도 미술 대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런데 막 그 전 뭐 하여튼 미술 대회 하러 다니고 네네. 가서 이제 그림 그리고 그러고 왔었죠. 그러면 고등학교 때 미술부 때는 그 회화를 그리셨나요? 회화 디자인 다 했죠 그때는. 디자인도. 네, 근데 이제 그 회화 이제 대학 입시는 네네. 대생하고 이제 디자인을 하든 수차를 하든 선택을 해야 돼서 입시는 저는 디자이너로 갔어요. 그러셨군요. 네네. 그리고 서울산업대학교 그러니까 이제 산업 디자인학과로 입학을 했는데 네네. 5개 전공을 1, 2학년 때 다 해보고 네. 3학년 때 전공 선택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금속공예도 해보고 네. 도자기도 하고 회화도 하고 공업 디자인도 하고 시각 디자인도 하고 다 해봤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미술부를 했고 근데 고등학교 때는 미술부가 있지도 않았는데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께 미술부를 만들어 달라고 쫄랐고 네네. 그렇게 미술부가 만들어진 후에 여기저기 미술 대회를 다녔고 그래서 대학도 미술로 가야 되겠다 이러고 했는데 적당한 대학이 서울산업대. 네네. 서울산업대가 보였고 서울산업대이기 때문에 산업 디자인으로 네네. 입시를 준비하셨고 그렇게 들어왔군요. 네네. 그러고 보니 제가 학창 시절을 보냈던 그 학교도 산업미술 지금은 디자인대학이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산업미술대라고 해서 산미대 줄여서 산미대라고 했는데 여기 한양대 에리카 예. 한양대에도 그때 당시 80년대 중후반부터 산업미술 이런 영역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84학번이시니까 네네. 우리나라 미술계에 8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산업미술 영역이 막 시작됐던 건가요? 아니면 뭐 70년대 60년대부터 산업미술 영역이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디자인과 쪽으로 있긴 있었어요. 그랬군요. 예, 있긴 있었는데 이제 초기였고 보통 이제 광고 디자인 뭐 이런 거 그때는 신문이 아주 중요한 매체였고 네네. 신문 광고
이제 카피 하나 만들어내는 게 디자이너들은 그런 거에 아, 더 예, 신경을 많이 쓰고 공부를 했었죠. 그랬군요. 신문 광고를 예쁘게 디자인하는 산업 디자이너가 필요한 때. 네네. 네, 그래서 산업 디자인 전공으로 학교를 들어갔군요. 네네. 네네네. 하지만 84년도라고 하는 그 시기에 대학생이 됐다는 것은 평온하게 다니기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 8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대한민국의 수많은 대학생들이 겪었을 법한 그런 어떤 민주화라든지 네. 학생 운동이라든지 이런 쪽 세계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앞서서 노래 한 곡을 듣고 네. 오겠습니다. 네, 제가 또 오늘 방송도 우리 도예가 이재용님께 어떤 곡을 듣고 싶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또 실망을 또 시키지 않는 곡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어머니와 고등어 아십니까? 저 너무 오랜만에 들어본 제목이에요. 지금 뭐 SBS 라디오에서 아침창으로 활약을 하고 계시는 우리 산울림의 김창완님이 싱어로 있는 산울림의 노래입니다. 어머니와 고등어 듣고 우리 이재영님의 대학생활로 빠져들겠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한귀퉁이에 고등어가 소금에 절여져 있네. 어머니 코 고는 소리 조그맣게 들리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구워주려 하셨나보다. 소금에 절여놓고 편안하게 주무시는구나. 나는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절여놓고 주무시는구나. 나는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네. 나는 참 바보다. 엄마만 봐도 좋은걸.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한귀퉁이에 고등어가 소금에 절여져 있네. 어머니 코 고는 소리 조그맣게 들리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구워주려 하셨나보다. 소금에 절여놓고 편안하게 주무시는구나. 나는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절여놓고 주무시는구나. 나는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네. 나는 참 바보다. 엄마만 봐도 좋은걸.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한귀퉁이에 고등어가 소금에 절여져 있네. 어머니 코 고는 소리 조그맣게 들리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구워주려 하셨나보다. 소금에 절여놓고 편안하게 주무시는구나. 난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절여놓고 주무시는구나. 나는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네. 나는 참 바보다. 엄마만 봐도 좋은걸.
산울림의 어머니와 고등어 잘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는 동안에 우리 도희가 이재용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옛날에 고등어를 막 3달 동안 드셔보셨던 적이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 고등어를 엄청나게 먹게 된 사연 좀 잠깐 들려주시겠습니까? 재밌어가지고. 예. 네. 뭐 70년대니까 네네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럴 때인데 네. 고등어가 잡히면 엄청 많이 잡혔던 것 같아요. 어디 가도 다 고등어밖에 없는데 그 시절에 냉장고가 없었어요. 그러니 이제 소금에 간을 해서 네네네. 뭐 절여놓고 그러니까 쌀 때 많이 사서 소금에 푹 절여놨다가 네네. 매일 구워 먹는 거예요. 매일 고등어구이, 고등어찌개. 고등어 조림도 있었을 거 아니야. 예, 조림도 하죠. 네, 네. 심지어는 네. 고등어 탕도 해 먹습니다. 고등어 탕도 있습니까? 예, 산초가루를 넣고 네. 그 추어탕처럼. 추어탕처럼. 그러니까 온 반찬이 다 이제 고등어하고 무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맨날 며칠 그렇게 먹으니까 나중에 꼴도 보기 싫던데 세월이 지나니까 또 먹고 싶어. 네, 그렇죠. 지금은 잘 먹죠 또. 네네. 아니 뭐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자라다 보면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 저 여수 또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른들이 하는 말이 그 고기란 단어는 당연히 물고기였어요. 네, 부산도 그러셨겠죠. 고기 반찬, 뭐 고기 잡았어, 고기 사왔어 할 때는 당연히 그 생선이었고, 우리 오랜만에 육고기나 먹을까 할 때 육을 붙였어요. 지금 여기 뭐 내륙이나 수도권 사람들은 당연히 고기하면 당연히 뭐 소나 돼지일 것이고, 생선, 물고기에 이제 꾸민말을 붙이는데 바닷가 사람들은 그랬답니다. 또 고등어와의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고등어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 노래를 듣기 전에 제가 예고해드렸던 대로 네, 그렇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84년 3년 후에 민주항쟁이 벌어질 놀라운 시기. 어쩌고 요 때에 대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역시 순탄치 않았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나요? 뭐 그렇죠. 그 도서관에 들어가 있는 학우들한테 치사하다, 뭐 비겁하게 이렇게까지 사실 비하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왜냐하면 야, 이 시기에 너가 공부하는 게 머리에 들어가냐 뭐 이런 좀 비아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걸 주도했던 사람들은 지금 뭐 국회 거의 다 들어가 있긴 한데 80년대 학번들이. 네,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시절이 뭐 억울하게 죽거나 다치거나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떻든 이제 86년을 지나면서 87년 뭐 민주항쟁이 있었고, 그리고 88년도에는 김중기라고 연극하시는 분이에요. 네, 영화배우. 예. 네, 유명하죠. 김중기. 그분이 영화에도 출연하지 않았나요? 많이 출연했을 거예요. 네네네. 그 양반이 사실 그 서울대학교 아마 총학생회장 후보로 나와서 87년도 연말이었겠네요. 그렇겠네요. 남북 청년학생회담을 제안을 했고 총학생의 공약이었어요. 후보로서의 공약이었죠. 후보로서 공약이 떨어졌죠. 네. 그런데 전대협에서 하겠다. 고 해서 아마 그 남북 청년학생회담 뭐 위원장, 추진위원장 뭐 이런 직함을 주고 김중기 학생에게. 네. 그래서 이제 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했죠. 그 옛날에 정말 유명했던 구호. 네. 88년이 그랬고 89년이 이제 평양 축전 임수경 올라갔던 그 시절이 다. 그러니 뭐 입학하고 한 1, 2년 괜찮았던 것 같고 3년째가 딱 되면서부터는 거의 뭐 화염병과 제루탄으로 제가 졸업을 93년도에 했는데 92년까지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 시절이 하수상하다 보니 84년도에 입학하여 93년도에 졸업하는 기염을 토하셨군요. 13학기 다녔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 거의 뭐 학생운동의 한복판, 서울에 또 있는 학교였으니까 오죽 그 최루탄과
화염병과 이 시위 문화 속에서 살았겠어요? 그렇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시기 그 뭐 89년도 잠깐만 그러면 87년도 연말에 김중기라고 하는 서울대 학생회장 후보가 남북 청년학생담을 제안하고 이거를 전대협이라고 하는 사실 전대협이라고 하는 것도 전국 대학생 협의회인가요? 대표자 협의. 대표자 협의회. 거기 그 전대협이라고 하는 것도 87년도쯤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87, 88. 그치. 89. 88년이 오영식, 87년에 만들어졌네. 이인영. 네네네네. 예. 87년에 이인영 어. 씨가 1기 의장이었고 네네네. 2기가 88년에 오영식, 3기가 축전 때 임종석. 그랬죠. 네. 그랬죠. 89년도 그때 저 어렸을 때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참 그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대한민국 여고생들이 좋아하는 스타로 임종석 전대협 의장이 약간 그 정도로 사회적으로 약간 인기가 있고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기억이 나는데 물론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 전두환 노태우로 넘어가는 조금 군사 정부라고 소위 표현되는 때였기 때문에 많은 시민분들이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있었을 때라서 더 그랬겠지만 물론 임종석이라고 하는 전대협 의장이 뭐 훤칠한 뭐 측면도 있었겠지만 예, 여하튼 그 89년도에 그 임수경이라고 하는 한국외대 여학생을 정말로 이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네, 평양을 네.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죠? 그때가 뭐 어떻든 88년도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네. 예, 통일운동이 막 그때 너무 이렇게 전국적으로 그래서 뭐 여하튼 전국적으로 대학생들이 다 그렇게 그때는 또 학생들이 많이 대학생들이 많이 주축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랬겠죠. 제 대학생들이. 기억에 네. 전대협 출범식을 89년도 초였나 대전에 네. 충남대학교에서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임종석 씨가 이제 의장이 되는 네. 그 자리였는데 네. 밤 6시에 이제 학교마다 막 깃발을 들고 들어오고 그뭐 차전에 올라가서 이제 그때 네. 뭐 이런 샤우팅도 하고 할 텐데 네. 그 지방에서 이렇게 오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뭐 경찰들이 막는 것도 있고 새벽에 6시 7시나 돼서 아마 깃발 입장이 끝났던 것 같아요. 어머. 그러니까 12시간에 걸쳐서 어머. 그리고 아침에 이제 출범식 할 때도 보니까 이제 그 각 학교에서 준비됐던 북만 한 500개 정도. 그러니까 뭐 엄청나네. 그러면 89년도 충남대에서 펼쳐졌던 전대협 출범식은 네. 참가한 학생 수가 몇만쯤? 그때 기억으로는 근데 집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10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100만 학도라고 이야기할 때 10분의 1이 모였으니까 야, 어마어마한 거였죠. 엄청난 학생운동의 전성기 시절이었네요. 그렇죠. 네. 그 한복판에서 대학 생활을 하셨다 보니 그러면 그 도자기 공예를 배우는 전공 수업 시간 네. 또 많이 빠졌을 거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저는 네. 하수하거나 이렇게 학교를 네. 등교 학교가 없었어요. 학교에서 지냈어요? 예, 학교 안에서 그냥 13학기 내 살았습니다. 어머나. 그럴 수 있는 숙박 공간이 있었나요? 동아리가 일단 탈춤 동아리가 있었고 제가 이제 봉산 탈춤을 췄었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뭘 가리니까 네. 바른 소리가 되더라고. 탈춤을 배웠었고, 네네네. 그 탈춤반 동아리에서 잘 때도 있었고, 학생회실에서 잘 때도 있었고. 네, 그런데 네. 이제 주로는 춥거나 덥지 않을 때는 그 공방에서 작업 공간이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선배들한테 배우고 네. 청소 열심히 하고 그게 지금의 제가 도자기 작업하는 이 예술 전공한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특성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인문학이나 그냥 뭐 자연과학이나 물론 이제 자연과학 공학 쪽도 실험실 같은 게 있겠지만 교수님한테 강의를 들어야만 공부가 되는 학문 분야가 있고 교수님께
강의 듣는 시간을 뭐 데모하느라고 안 듣더라도 작업실에서 선배들한테 공방에서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또 분야였네요. 예술 분야가. 그렇죠. 아, 그렇게 하면서 계속 도자기를 연마하셨군요. 그 특히 이제 네. 가마 불 떼는 걸 그때 배울 수 있었던 거는 불 떼는 네. 거 12시간씩 불을 떼야 되니까 네네네. 수업 시간에 못 배워요. 아, 그렇겠네요. 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다 집에 갔을 때 네, 이제 네. 기사님하고 뭐 둘이서 제가 치닥거리 해주면서 이제 가마 배울 수 있었죠. 아, 기사님이라 하면 가마를 운영하는 기사님은 학교에서 따로 예, 예. 학생들이 좀 만지다가 또 사고 날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직원이 있었죠. 그 전문 기사님이 계셨군요. 음. 아, 그러시면서 학생 운동 하시면서도 이렇게 학교 집에 갈 시간 없이 학교에서 도예 작업을 하거나 뭐 탈춤 연습을 하거나 네. 아, 이러셨겠군요. 네. 혹시 뭐 대학 생활하면서 가장 인상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까? 인상에 남는 장면요. 네, 네, 네. 88년도에 그 남북 청년 학생 회담 하자고 했을 때는 네. 통일 선봉대로 갔다가 잡혀가지고 구류를 살다 나왔죠. 그때가 이제 제가 학번이 제일 높았고 네. 하고 갔는데 막내 후배가 손을 든 거예요. 결사대로 나가자고. 근데 이제 선배 입장에서 보면 쟤만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걔 갈 수- 때문에 걔 때문에 그 신입생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네네네. 없었고. 그래서 뭐 결사대로 간 거는 노태우 정부에 항의하러 간 건데 네, 문 네, 열어, 네. 길 열어 달라고. 네. 당연히 뭐 잡혀가는 거죠. 교보문고 예, 네. 하여튼 종각에 교보문고에서 예. 100명 싹 다 연행됐죠. 100명의 결사대가 모두 연행되어서 서울시내 곳곳의 경찰서로 흩어진 채 그렇죠. 구류를 살게 되는. 그리고 그 다음 해도 뭐 남북 청년 평양 축전 네네네. 한양대 학교에 막 뚝섬역에서 뛰어서 막 어, 넘어가고 어, 그리고 제가 인문관에 갇혀 있었는데 네네네. 거기 문광명이었나 그 축전 준비위원장하고 임종석도 같이 있었고 다 탈출했어요. 인문관에. 예. 어. 그 경사가 엄청 가파르거든요. 네네네. 여학생들은 옥상에서 이제 깃발 들고 계속 소리 지르고 있고 남자들은 탈출. 대신에 이제 의장단 보호해서 탈출시키면서 뭐 잡혀갈 사람 잡혀가고 탈출시키는 역할은 다 완수하면서. 그러니까 여학생들만 옥상에 둔 채 남학생들이 내뺀 것이 아니라 그 말하자면 그 학생운동 지도부를 안전하게 피신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몸빵으로 일단 밖으로 나와가지고 겉에 있는 사람들은 잡혀가고 막 앞에는 뚫어가지고 이렇게 앞에 뚫는 사람들도 다 잡혀간 것 같아요. 네. 그때 남대엽 친구들이 네네네. 앞에 길 뚫으면서 다 방어하고 네. 그 길로 다 도망갔으니까. 네. 그 참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남대엽 예. 그러니까 이 전남 지역 대학생들이 네. 왜 그렇게 학생운동 거리 시위에서 전투력들이 잘 발휘되는지. 그거 아마 뭐 당연히 광주항쟁의 영향이 당연히 있었던 것 같고 조선대 전남대 친구들이 네, 맞네요. 주축이었으니까. 맞네요. 80년대니까 네. 사실은 광주 5.18이 아는 사람은 알지만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광주의 학생들은 훨씬 더 원한이 깊고 또 현 정부에 대한 분노가 더 셌겠군요. 가뜩이나 뭐 전두환 노태우 시절이니까 그러니까요. 더하죠. 네. 그때는 구호도 타도하자였어요.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저는 착한 사람이에요. 타도하자라는 말에 저는 찔끔찔끔 놀란답니다. 네. 착한 사람으로 알아주시고. 네, 그러셨군요. 그렇게 이제 대학 생활을 마치고 이제 예술가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말하자면 노동자분들의 노동자분들의 문화가 조금 의미 있게 좀 구성돼야 되겠다, 만들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관심이 생기셨겠군요. 그 말하자면 대학 졸업한 이후에 사실은 같은 학생운동을 하더라도 대학은 졸업하면 이제 뭐 어느 기업에 취직해서 또 자기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조금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자 문화를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좀 생각하시게 되셨을까요? 일단 뭐 민회총 활동을 하면서 성향들은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네, 성향들은 아마 네. 민회총 활동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살짝
노동자들에 대한 좀 네. 미안함, 부채의식 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 다닐 때 학생운동이라는 게 주로 통일운동에 다 네. 거의 뭐 올인돼 있다시피 한 시기였고 네, 네. 한 청년 출범하고 제가 이제 졸업을 했는데 그 이후에 뭐 범청학년, 범민련 뭐 이런 과정까지 쭉 이제 통일운동 쪽으로만 다. 근데 제가 이제 안산에 오니까 여기는 또 그거하고 정서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 힘든 노동자들의 생활 속에서도 이분들도 통일운동을 같이 하자. 뭐 이런 뭐 활동들 그 전에도 그때도 뭐 통일선봉대 이런 거 같이 막 직장 휴가 내고 다녀오시고 뭐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내가 배운 거를 나눌 수 있는 거는 또 여기선 또 다른 의미가 좀 있겠다. 그 하고 제가 작품에도 네. 그 학교 다닐 때는 통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작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했었는데 네. 지금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담거든요. 저도 이제 배우면서 같이 사는 그리고 노동자들하고 함께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렇죠. 땀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과 삶 자체에 그렇죠. 충분한 감동과 네네. 또 그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또 노래 한 곡을 듣고 올 텐데 청취자 여러분들 뜬금없이 80년대의 그 학생운동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대단히 흥미롭고 또 한편으로는 반가우신 분도 계실 거고 한편으로는 이게 뭐지 하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귀를 맑게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말이 안 맞네. 어쨌건 지난주 방송과 마찬가지로 방송을 진행하는 DJ도 그렇고 초대 손님으로 스튜디오에 오신 이 도예가 이재용님도 그렇고 네,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좀 젊은 노래 한 곡도 듣고 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특별히 골라놓은 노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노래도 2년 전 노래긴 합니다만 네, 역시 제목을 말씀드리지 않고 음악만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 on the next level, yeah. 절대적으로를 지켜 내 손을 놓지 마라. 결속은 나의 무기. 광야로 걸어가 알아 내 home ground. 위협에 맞서서 제껴라 제껴라 제껴라. 상상도 못한 blackout. 유혹은 깊고 찐 like too hot too hot. 잡은 손을 놓쳐 난 절대 포기 못해.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코스모에 탈 때까지 next level.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I see the new info. 적대적인 고난과 슬픔 널 덮어 진화시켜. That's my novice, it's my novice. You lead, we follow. 감정들을 배운다. Watch me while I make it out. Watch me while I work it out. Watch me while I make it out. Watch me while I work it out. Work it, work it, work it out. 건강할 수 없는 절망도 내 믿음을 깨지 못해. 더 아픈 시련들마저도 난 잡은 손 놓지 않을게. Beat drop, novice calling.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광야의 곁을 내지 마라. 약속이 깨지면 모두 걷혀볼 수 없게 돼. 언제부턴가 불어내지 않은 신호. 널 파괴하고 말 거야. Come on, show me the way. Go some more. Yeah,
소리도 잃고 비난받고 사람들과 멀어지는 착각 속에 난 비수리 아이들을 불러봐 에스파의 next level pulse를 열어봐 이건 real world 깨어났어 We against the feeling what's the name remember 결국 난 문을 열어 그 빛은 네가 fire Too hot too hot 난 궁금해 미치겠어 이 다음에 펼칠 story 하!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코스모에 달 때까지 next level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I'm on the next level 더 강해져 자유롭게 next level 난 광야의 내가 아냐 next level 야수 같은 나를 느껴 next level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네, 네,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네, 80년대 얘기를 내내 하고 있다가 지금은 80년대 가지고 2023년 이하를 정확하게 알려준 노래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듣고 왔습니다. 어쨌건 그 대학 생활을 그렇게 하시고 안산에 오셨는데 이제 민해총을 만나게 되면서 여전히 이 뭐랄까요 진보적인 예술 활동으로 이어지게 됐고 그리고 또 안산이라는 도시가 품고 있는 제조업 산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노동자의 도시 안산 이 노동자들의 땀 흘리는 노동과 일상에 더 이제 관심이 가게 되면서 노동자들의 문화 생활 문화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됐었고 그리고 점점 더 이제 이 말하자면 회사에 출퇴근하는 이거 꼭 반드시 뭐 그 산업단지 노동자들뿐만 아니고 모든 직장인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분들 뭐 육체 노동자 뭐 지식 노동자 할 것 없이 수많은 노동자분들이 일상을 좀 문화를 충분히 영위하면서 살아간다. 라고 하기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재용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제 기억으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좀 노동자분들이 자기 일상을 문화롭게 살 수 있는 문화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도시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좀 그런 얘기 좀 해볼까요? 어떤 게 좀 바뀌면 좋을까요? 뭐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네. 전시 공간이겠죠. 전시 공간. 전시 공간. 전시 네. 공간의 수도 모자라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시 공간이라는 게 일상 거기 물론 전시 공간을 지키는 노동자들도 10시 뭐 아침에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시는데 그 6시에 문을 닫고 퇴근하신다는 거죠. 그 이후로는 네. 그 공간을 활용할 수가 없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꽤 긴 시간 많은 아마 예술가들이 특히 시각 쪽의 예술가들이 제안했던 것들이고 안산에서도 뭐 문화재단이나 이런데 건의도 뭐 여러 번 했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굳이 핑계를 댄다면 이제 효율적이지 않다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저녁 때 전시를 볼 수 없는 전시관들만 좀 남아 있고. 근데 이런 문화가 이렇게 계속하면 뭐 여전히 직장 생활을 마치고의 문화는 별로 없는 거죠. 영화를 보는 거 아니면 거의 네. 뭐 이제 술자리밖에 안 남는 이런 형편이라 작은 시설부터 지금 이제 공연 문화는 다행히 네네. 예, 저녁에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렇죠. 많이 바뀌었죠. 네. 너무 그런데 비해서 전시 문화는 그게 거의 안 되고 있는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네. 관객이 없다는 거는 이벤트가 좀 모자라서 그럴 수 있어요. 네네네. 공연하고 같이 콜라보를 해서라도 전시와 공연이 뭐 같이 어우러지는 뭐 장을 자꾸 만들어낸다든지 그러니까 스스로 노력을 해서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네네. 너무 변하지 않은 거죠. 이 전시 문화 자체는 그냥 뭐 내버려 두고 뭐 꼭 보고 싶으면 토요일 일요일 와라. 근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문 닫는 전시장도 많아요.
그리고 실제 전시할 주체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전시 안 하게 되면 보러 갈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전시 안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저녁 시간에 전시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이벤트성이라도 작은 공연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공연장은 평일이면 당연히 저녁 시간에 공연을 하고 주말에는 뭐 낮 시간, 저녁 시간 활용하지만 공연장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전시관은 정말 9 to 6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 전시관뿐만 아니고 문화재도 마찬가지. 문화재 같은 경우에도 특히 그 400년 된 고택 청문당 제가 그 문화랑 예술이랑 자리에서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청문당 같은 경우도 평일에만 딱 그 9 to 6도 아니에요. 한 5시 정도 되면 문 잠가버리거든요. 주말에는 아예 문 안 열고 그러니까 이런 그 퇴근 이후에 전시관을 방문해서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박탈당한 이제 이런 조건이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정책을 새로운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기 위한 사회 실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통계에 기반해서 그냥 문서로서 확인해가지고 이게 좀 그닥 효율적이지 않을 거야라고 판단하고 저녁에 문을 계속 안 여는 그걸 고수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사회 실험 개념으로 해서 한 6개월 정도만이라도 네. 시범적으로 평일 저녁 시간 그러니까 밤 9시까지 운영해 보는 걸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실험을. 예. 물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무자의 인건비 같은 게 좀 그렇죠. 들어가는 증언이 측면이, 돼야 되고. 네, 있겠죠. 이게 사회 실험을 해보려고 하면 어쨌건 그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전시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원봉사를 활용하건 아니면 예술인들이 직접 저녁 시간을 좀 정말 한번 해보자. 우리가 그 전시관을 지키는 역할을 할게가 됐건 아니면 안산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협의해서 그런 어떤 자원봉사 볼런티어의 역량을 활용해서 해보든지 평일 저녁에 전시관을 열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를 가지고 사회 실험을 한번 해보는 걸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산 문제인데 결국 예산도 좀 마련해보고 만약에 그래서 저녁에 열었더니 평일 저녁에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오더라라가 이게 확인이 되면 그렇죠. 이후에는 정말 평일 저녁을 상설적으로 여는 걸 이제 시스템화 시켜야 되는데 그러자면 낮에 근무하신 분을 저녁 근무까지 시킬 수는 없으니 그렇죠. 야간 근무자를 새롭게 뽑거나 혹이 뭐 어떤 좀 비용이 좀 적게 들면서도 실현 가능한 방법들을 좀 찾아내서 그러니까 저녁 때 우리 일 마치고 좀 전시관을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노력하면 좋겠네요. 일단 그런 게 되면 네. 그 아까 노동자들이 직접 만드는 그들의 예술 세계, 네. 그들의 작품들도 전시를 당연히 그 퇴근 시간 이후에 해야 동료들도 보러 오고 그렇죠.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그분들이 실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학을 전공을 했냐 안 했냐 이걸로 예술가냐 아니냐 이렇게 가늠하는 잣대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본인의 의지가 내가 이 작업을 해서 나를 표현할 수 있어 이러면 사실 그 자체로 존중받고 그 작품으로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네네. 그런 것들이 이게 문화로도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실험과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단위의 의지가 좀 있어야. 그렇죠. 네, 이게 실현 뭐 조금이라도 시작이라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직접 예술하는 저변을 넓히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네, 그것은 그 시민들의 그 일상적 삶이 문화적으로 변모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데서도 그렇고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데서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분들이 일하는 영역에서
더 창의적인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이거든요. 이 예술을 네, 직접 그렇죠.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행정에서도 문화 행정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더 의지를 내고 예산도 좀 수립하고 이러면서 좀 해보면 좋겠네요. 네네. 네네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죠. 네,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튼 그 도예가 이재용님을 초대할 때 그 생각을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계기 때마다 어떤 토론회나 이럴 때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내용이 노동자 도시 안산인데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좀 그들의 여가 시간에 충분히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을 많이 열고 그런 시스템 환경을 그런 제도를 많이 만들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여쭤보고 네네. 싶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방송도 거의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녹음을 시작한 지 50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한 5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마지막 곡 듣고 오늘 방송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이제 도예가 이재용님이 이제 인생에서 남아있는 시기에 도예가로서 혹은 안산의 이 도예뿐만 아니고 엄청 공예의 저변을 넓히는 과정에서 좀 남아있는 시간 동안 내가 좀 힘쓰고 싶은 어떤 분야가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뭐 공예센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좀 나 이런 방향으로 나는 힘을 좀 써보고 싶어. 네. 이렇게 이제 공예라는 그 장르 자체가 산업화하고도 많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산업화도 대단히 중요하고 대량 생산해서 많이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이 소량 생산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것들도 더 중요하다. 그래서 네네네. 이런 산업화라는 부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소량 생산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공예 산업 전반에 대해서 좀 전망을 새로 잡아보고 이거를 한번 논의라도 시작이라도 해보자라는 취지로 지금 이제 뭐 공예가회 안산에서 공예하는 분들과 좀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분야만큼은 모든 시민들이나 다 내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내가 항상 보고 즐기고 느끼고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좀 참여도 하고 직접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뭐 사가기도 하고 하는 이런 복합적인 좀 공간이나 단체 아니면 이런 모임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산의 공예 예술이 활성화되거나 공예 산업이 또 이렇게 그 저변을 만들어내거나 이럴 수 있는, 그리고 또 시민들은 사실은 생활 속에서 그 공예 작품들을 안 만나고 살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엄청 만나고 사는데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일단은 안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공예가 분들이 모이는 게 중요하겠군요. 네네. 모여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까? 그럼 이 필요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군요. 네네. 지금 공예가, 그러면 안산에 공예가 협회가 뭐 만들어지거나 이런 게 있나요? 아직은 없고 네. 공예산업연구회를 연구회 이제 첫 번째 두 번 모였고요. 이름이 너무 좋은데요? 공예산업연구회. 예. 어.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좀 더 발전시켜 네.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 공방상거리 협동조합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거는 그거대로 좀 더 실천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찾아보고 또 확대도 할 수 있으면 해보고. 네네네. 네, 그 두 가지를 좀. 공예산업연구 모임이 있고 네. 공방삼거리 협동조합의 공예가들을 더 조합원으로 그렇죠, 모시는 그렇죠. 방향으로 네. 이렇게 그 공예가들이 모이는 방법이 있겠고, 그렇죠. 그 두 방향으로 고민하고 계시겠군요. 네. 네네네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내가 공예를 하거나 나도 공예인들을 만나보고 싶었는데 나만 좀 외로웠는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시면 만약에 연락이 오면 같이 만나서 이렇게 네, 공예에 대한 그럼요. 얘기 얼마든지 충분히 뭐.
네. 그럼요. 가능한 같이, 거죠? 그럼요. 같이 네. 이야기하고 뭐 네네네네. 만들어 가야죠. 네, 좋습니다. 그 단원 FM 이 문화랑 예술이랑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분명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공예가 이거나 아니면 공예가를 알거나 네. 주변에 또 그 주목하고 있는 공예가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정말 안산의 공예문화 확산을 위해서 공예인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공예인 분들 계시면 혹시 주변에 그런 공예인 분들을 아는 관계가 있다면 단원 FM으로 연락을 일단 주십시오. 그럼 단원 FM이 저에게 연락을 주면 제가 이재용님께 연결을 시켜드려서 좀 안산의 공예인들이 좀 의미 있는 모임들을 갖고 그 모임을 바탕으로 안산의 공예문화가 더 시민들 곁으로 확산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2주 연속으로 저와 함께 방송을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실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단원 FM에서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 진행자도 그렇지만 초청해 오시는 분들도 다 그냥 오셔가지고 자원봉사로 방송을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 시간을 내고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방송을 마칠 텐데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할 거 있으면 해주시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안산에 사실은 시민 누구라도 그 공예 분야는 일단 접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신 있게 누구든지 생각하셨던 게 있으면 같이 만들어 보고 풀어갈 수 있는 길들을 찾아가는 길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고요. 관심 가지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시민분들 공예에 관심 가지시고 또 공예 하시는 분들 안산 공예산업연구회라든지 공방삼거리 협동조합이라든지 공예인들의 커뮤니티에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곡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들려드리려다가 음원 파일 음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중단했던 곡인데요. 오늘은 기필코 들어보겠습니다. 김광성님이 부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도 너를 잊은 지 너무 오래 오직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난 몰래 쓴다 단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나는 끌려가던 것들의 피 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짓떨리는 노여움에 서툰 백무 글씨로 쓴